네, 오늘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인생의 어떤 명쾌한 해답을 얻어가시길 기대하시기보다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 하고 교훈이 있는 구연동화 한 편 보신다고 생각하시고 마음 편히 그리고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하루에 밤이 있는 이유, 여러분 이 강연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 심해람이라는 이름을 떠올리셨을 때 이 한 문장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직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강연의 주제가 뭐죠? 네, 휴식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공부할 때부터. 휴식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쉴 휴자에 숨쉴 식이었습니다. 네, 결국 휴식이란 뜻은 쉬고 숨쉬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순간들,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그 시간이 바로 휴식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쉬고 계신가요? 잘 숨쉬고 계신가요? 네, 한 3분 정도 잘 숨쉬고 계시네요. 보통 사람들은 언제 쉬시나요? 언제 쉬세요, 보통? 주말에, 또 뭐 방학 때, 휴가 때, 이럴 때 쉬시죠. 전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보자면 인간들은 보통 밤에 쉬게 됩니다. 저는 이래서 이 휴식이 밤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밤이란 시간은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해요. 내가 제대로 쉬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면 탈이 날 수도 있거든요. 밤에 먹는 식사를 뭐라고 하죠? 네, 야식이라고 하죠. 야식을 먹고 난 다음 날에는 뭔가 속도 더부룩하고 막 찌뿌둥하고 막 트림하면 어제 먹은 치킨 냄새 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대로 쉬지 않고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경우, 예를 들어 뭐 몰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몰컴 해보신 분들 계신가요? 다 모범생이시었군요. 네, 막 그런 사람이 있대요. 네, 몰컴 하신 분들인데 다음날 그게 좀 더 피곤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시간을 나에게 온전히 주어지는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으로 보내게 되는 경우에는 좀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누워서 눈을 감고 어제 내가 이제까지 어떤 흑역사가 있었는지도 돌아보고 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아까 걔랑 말싸움할 때 이렇게 대답하면 다 이겼을 수 있는데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내일 누구 만나지? 막 어떤 거 먹지? 하는 이런 생각들 하시면서 그러니까 결국 이 밤이라는 시간이 어제를 되돌아보고 그러니까 오늘을 정리하고 내일을 그려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달려오다 보면은 가끔 이런 시간들을 놓치기 마련이죠. 이런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면 조금 지쳤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고 저 역시 그랬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달려가는 데에는 이유가 있죠. 보통 이렇게 꿈이 있게 마련인데 저 역시 꿈이 있었어요. 20살 때 저의 꿈은 강연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냥 막 포부가 엄청 커가지고 진짜 막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강연가가 꿈이었어요. 열심히 했냐고요? 당연히 안 했죠. 20살 땐 굉장히 어설펐으니까요. 막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신청해놓고 당일날 되면 막 안 가요. 오늘 여러분들 막 신청하셨는데도 오늘 약간 고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눈피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이해합니다. 저희는 어설픈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군대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정말 아무 기대도 없었어요. 되게 해맑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자기 미래가. 근데 입대를 했는데 이때가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이등병 때 자리에 앉아서 앞 관물대를 보는데 테드에 관한 책이 꽂혀 있었어요. 강연단체. 당연히 선임이었겠죠? 이 선임이 나랑 비슷한 사람인가? 하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석찬 일병님 혹시 테드 관심 있으십니까? 사실 이렇게 선임한테 물어보는 게 좀 경우 없을 수 있는데 막 이것저것 물어봤어요. 이 선임이 되게 놀래더라고요. 나중에 좀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람도 강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서로의 가치관이 너무 잘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렇게 군인 2명은 군대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보자 하고 강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돼요. 정말 좌충우돌이었어요. 정말 열정적이었어요. 막 싸지방에서 가서 페이스북으로 막 홍보하고 막 연등 시간, 그러니까 남들 다 잘 때 막 기획서 쓰고 콜렉트콜로 연사 모집하고 그래서 휴가를 나가서 강연회를 열게 됩니다. 이때 이 당당한 이 자태를 가진 게 전데 실제 휴가 나가서 했던 강연의 모습이에요.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이게 나의 꿈이 될 수 있겠구나. 정말 열정이 활활 불탔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전역하고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이 단체가 군인 2명에서 시작했던 단체가 청년 20명 가까이 되는 청년 단체로 성장을 하게 됐고요.
여러 가지 막 사업 제안까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볼 거 있나요? 휴학까지 해버렸죠. 내가 앞으로 이 일을 평생 직업으로 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지원도 받게 되고 좋은 기회들도 잡게 되고 막 사무실까지 얻게 되고 방송도 막 촬영하게 됐어요. 정말 너무 행복했죠. 좀 미친 듯이 일했던 것 같아요. 막 밤새서 일하고 휴학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막 과제랑 퀴즈가 쌓여 있는데 그거 그냥 안 하고 막 그 강연 프로젝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학교보다 이게 더 중요한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인생이 잘만 흘러가면은 굉장히 재밌었겠죠. 너무 뻔하겠죠. 제 인생에도 역시나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때가 강연의 모습인데 굉장히 청중순도 많아져서 되게 행복했을 때예요. 그런데 풀충이었던 저의 배터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걸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동료들의 이탈이었어요. 막연하게나마 같이 일하던 친구들과 평생 일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둘씩 떠나게 되더라고요. 물론 개인적으로 막 싸워서 막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는 아니었는데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어느덧 내가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내 옆을 돌아보니까 남는 건 일밖에 없어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저의 텐션은 떨어지고 회의감이 많이 들게 되겠죠. 두 번째는 오해였어요. 오해와 의심이었는데 당시 너무 의욕이 과했던 것 같아요. 막 이곳저곳에 막 소속돼서 일을 잔뜩 벌려놓고 막 불러주는 데 있으면 돈을 주든 안 주든 막 다 달려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약간 오해하고 의심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약간 다른 뭐 속셈이 있어서 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는 그러니까 어디 단체 소속인지도 좀 불분명해 보였나 봐요. 그분들을 원망하진 않아요. 이해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단지 그 피드백이 오는 방식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공격적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한 번은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처럼 수십 명의 사람 앞에서 이 눈초리가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그거를 해명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너무 서럽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죄송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게 답이 될 수 없잖아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었지만 울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잘 해결하고 웃을 수 있을 때 울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세 번째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고민을 하실 텐데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저에게 닥쳐오게 되니까 점점 텐션도 떨어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고 있는데 이 달려온 이유를 어느새 까먹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새 내 주변에는 일밖에 남아있지 않고 사람들은 날 오해를 하기 시작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근데 그 게으르고 나태한 나의 모습을 보는데 너무 답답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막 과제가 많을수록 더 안 하는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시험 기간에 KBS 뉴스를 보고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근데 공부는 너무 하기 싫어. 이런 게 무한 루프잖아요. 사실 힘이 없는데 힘을 내야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됩니다. 제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었던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게 되는데요. 그 군대에서 같이 일을 했던 선임, 그러니까 저한테는 형이죠. 지금은 형인데 이 둘마저도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서로 눈빛만 봐도 너무 이해를 하고 가족 같은 사이인데도 이 둘끼리도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정말 내가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잃으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나? 이렇게 휴학까지 다 버려놓고 친구도 못 만나고 내 시간도 없이 일을 하는데 내 주위에 남은 건 정말 없게 되는 경우죠. 정말 서러움과 그런 힘듦과 부담감이 폭발했던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그 형네 집에 자취방에 가서 술을 진탕 먹으면서 정말 펑펑 울면서 이제까지 힘든 걸 다 토해냈어요. 부담감, 힘들었던 일, 압박감, 그리고 이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들. 저는 그때 처음 알았던 게 사람이 많이 울면 이 눈 주변에 실핏줄이 다 터지더라고요. 이게 양 두 개가 팬더처럼. 처음 알았어요. 저희한테는 기본적인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 길을 계속 갈 것인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일주일의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서로 만나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푹 쉬면서 결정을 해보자. 무슨 부부싸움 같죠?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처음으로 저에게 정말 군대 전역하고 나서 처음으로 저에게 찾아온 휴식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낮 시간 동안 달려온 저에게 찾아온 밤과 같은 시간이었죠. 이런 일생일대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순간 여러분에게 휴식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시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전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저에게 필요한 걸 채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이 비어있는 속과 멘탈을 채우기 위해서 뭐가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는 돈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돈을 막 100만 원, 200만 원밖에 몇십만 원 쓴 게 아니고 간단한 소비 있잖아요. 제가 자취를 하는데 조금 더 좋은 치약 사고 평소에 갖고 싶었던 신발 하나 사고 떡볶이 하나 먹을 때 튀김 하나 더 추가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치킨 시킬 때 다리 날개로 하고 그러니까 이런 되게 사소한 것들이 되게 저에게 임팩트가 세더라고요. 아,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소비라는 행위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성분들 아마 화장품 얘기하면 공감하실 거예요. 조금 더 좋은 화장품 사는 것들 같은 경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저의 허한 속을 채우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알고 싶었어요. 저의 Y를 찾고 싶었어요.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는지. 저의 지난 역사를 돌아보고 싶었는데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게 뭘까요? 네, 페이스북이죠. 정말 나의 모든 흑역사가 담긴 그런 악마의 일기장 같은 그런 페이스북인데 제가 페이스북을 처음 만들었던 2011년부터 5년 동안의 행적을 다 봤어요. 재밌더라고요. 아, 진짜 가관이더라고요. 막 수능 2달 전에 막 이런 글 올리고 남들과 경쟁하기보다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기 위해 노력하면 된다. 근데 한 10분 뒤에 이런 거 올려. 근데 난 페이스북을 하고 있네? 뭐 이런 것들. 고3 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리고 막 세바씨, 가지도 않는 세바씨 괜히 공유해놓고 나 이렇게 되게 자기 개발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옆에 막 나의 그런 치열했던 고민의 흔적들을 제가 그때 알게 되더라고요. 아, 내가 이때 이 순간에 이런 고민을 했구나. 이런 걸 좋아하고 이런 걸 싫어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의 일기장을 봤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 한 장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한 장이랑 막 모의고사로 힘들어하던 내 모습이 지나가고 공부 안 한 나한테 따끔하게 막 일침 편지 쓰는 나의 모습도 지나가고 그러다가 군대 때의 저의 일기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진짜 열심히 살았구나. 되게 잘 살았구나. 그러니까 제가 뭘 성취해서가 아니고 군대에서 뭘 성취하겠어요. 살 뺀 거 정도밖에 없었는데 그런 걸 넘어서서 그때 했던 수많은 고민과 관문들을 지나온 내 자신이 너무 기특하고 감사하더라고요. 막 이런 것들. 군대 때 썼던 일기장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무엇으로 실현할 것인가. 이런 진지한 고민들, 나에 대해서 고민하던 시간들이 있었고요. 막 휴가 글자가 다 보이겠네요. 이렇게 클 줄 몰랐는데 부끄럽다 갑자기. 네, 휴가 막 어떻게 쓸지 막 계획도 세우고 막 아주 2014 해가지고 막 12월 31일에 막 이렇게 나한테도 편지를 써보고 그리고 막 이때 목표도 책을 몇 권 읽고 뭐 자격증을 뭘 따고 옆에 막 저한테는 매년 말에 저한테 학점도 매겨왔어요. 막 연애 F 점점점 군대에서 연애를 어떻게 F를 받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서 이때 저의 모습들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쉬어본 적이 있나 제대로? 근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달려온 이유를 잃어버렸던 것 같고 Y를 찾고 싶었는데 Y뿐만이 아니고 자존감과 저에 대한 사랑까지 이제 얻게 되더라고요. 쉴만한 나구나, 쉬어도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인생에서 있었던 정말 일주일, 제가 그 일주일 동안 뭘 대단한 걸 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잠시 멈춰섰다라는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오다가 멈춰서서 어제의 나를 돌아보고 오늘의 나를 정리해보고 내일의 나를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휴식이라는 게 사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대로 쉬어본 적 있으신가요? 없으시니까 오셨겠죠? 사실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그쵸? 세상이 바라는 것들 다 이뤄주시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럼 지금 잠시만 멈춰서서 나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가만히 눈을 감고 나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느덧 OMR 답지를 처음 받아본 14살 때의 내가, 막 모의고사 성적으로 힘들어하던 18살 때의 내가, 알바에, 과제에, 팀플에, 정말 스트레스에 이런 거에 치여서 잠을 자던 20살의 내가 조용히 말을 걸을지도 몰라요. 아, 너 잘 쉬어도 괜찮아. 이제까지 잘 살아왔어. 라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휴식을 취하기까지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아담과 이브라는 그림인데요. 그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라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다 아시죠? 그 아담이 첫 번째 창조된 인간이죠. 우리 상상력을 조금만 보태보자고요. 그 아담이라는 인간이 처음 창조됐을 때
그때 첫날 밤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봐요. 내가 막 창조됐어. 태어났어. 막 재밌게 놀고 있어요. 막 시냇물에서 막 물놀이도 하고, 막 과일도 먹고, 동물들이랑 놀고 하는데, 갑자기 저기서 해가 지기 시작해요. 막 점점 어두워지기 시작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처음과 끝이라는 개념도 없었을 그 아담에게는 막연하게나마 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느덧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르륵 눈이 감기고 잠이 들었겠죠. 아침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 아담이란 인물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뭔가 좀 더 상쾌하고 좋은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이 햇살이 떠오르는 걸 굉장히 감사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허락된 첫 번째 휴식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두려우실 거예요. 걱정되실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지금 이 열심히 낮을 달려오고 계신 여러분들이라면 이 낮 시간을 끝내기 두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에서 밤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프랑스어에 보면은 행복이라는 말을 파헤쳐 보면은 너무 이르지도 늦지도 않은 적절한 시간이라고 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에게는 낮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는 잠시 멈춰서 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너무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게 지금 이 순간 적절하게 휴식을 취하시길 바라겠고요. 모두들 굿나잇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에게는 여기까지고요.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